홍공 훗!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홍공TV 와주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도 우리 박재원 소장님하고 지금 정말 뼈를 때리는 정말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영상들도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뼈만 때리면 안 되는데 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피가 많이 됐다고 또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네요. 그리고 책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제가 대신 홍보를 하는 게 공부를 공부하다라는 책.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내용 좋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이 책에 다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책을 보시고 동네 도서관에도 이 책 좋은 책이라고 좀 해서 많이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좀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토크의 시즌 1이라고 할까요? 그거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 정말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MSG가 팍팍 느껴지는데 시험에 강해지는 연습. 와우. 이거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강해질까요? 홍콩선 시험 보고 나면 매번 만점 받은 적이 그렇게 많진 않으시죠? 제 얼굴은 사실 좀 전교육과에 가까운데 그래요? 약간 학교에서 이제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는 시험이 좀 약간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늘 이제 못 올라가는 그 벽이 있었어요. 결국 틀리는 문제가 나왔죠.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출발해 보자고요.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틀렸어. 허무하죠. 짜증도 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 틀린 문제 중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이건 아예 넘사벽이다. 그렇죠. 그런 거 빼고 이건 내가 조금만 더 제대로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늘 한 2%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다 맞췄어도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 문제를 좀 미리 예측할 수 없을까요? 선생님 시험지를 제가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긴장도는 높아지는데 집중력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 잡생각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할 것 많고 내 두뇌는 순간순간 집중해야 될 게 명확하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 막 공부하다 보니까 뒤를 넘기죠. 어디까지 여기다 공부하지? 뒤까지 왔어. 또 앞에 또 까먹지 않았나 또?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뒤 집중력이 분산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를 또 역시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제가 어떤 방법이라고 네이밍을 했냐면 틀릴 문제 예측하기. 틀릴 문제 예측하기. 자, 보세요. 우리나라 시험이 뭐 아주 기발한 아이들 이제 묻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루틴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 뭐 내신형, 수능형 이런 구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사실 이탈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제 문제집을 많이 구하세요. 첫 번째 많이 구합니다. 문제를 많이 구해서 이제 이번에는 동그라미 세모가 X표시가 아니라 네. 문제를 딱 보면서 틀릴 것 같은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관점이 틀릴 것 같은 그렇죠. 문제네요. 이 문제 나오면 틀릴 것 같아. 딱 체크하죠. 이렇게 체크를 딱 하는 겁니다. 체크하고 나면 이제 그 문제를 틀릴 것 같으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이거 시험 전이면 완전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하기 위한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체크한 게 있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집중이 잘 됩니다. 왜? 이 문제 나오면 틀리거든? 관점이 사람 이렇게 진짜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집 하나에서 고른 거를 한 바퀴 쭉 돌리는 겁니다. 시험 범위는 일단 놔두고 문제집 한 권에서 골라낸 틀릴 것 같은 문제, 예측된 문제를 찾아서 체크한 다음에 하나씩 정확하게 더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조금 더 확인 학습이 필요하거나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은 뭘까요? 잘라서 복사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따로 카드에 붙이거나 약간 뭐 5단 노트 그렇죠. 모아두는 모아두고 클리어 파일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바꾸는 거죠. 두 번째로 B 문제집 나옵니다. B 문제집 나와서 거기서 또 뭘까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를 또 선별하는 거죠. 찾아요. 이게 문제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선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느낌으로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면은요, 또 긴장 확 되면서 집중 팍팍 됩니다. 그쵸, 이거 안 하면 시험 때 틀린다 그렇죠. 생각하면 막 이 문제 나오면 뭐 이거 틀릴 건데 뭐. 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한 바퀴 쭉 돌려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 문제집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세부적인 설명은 이제 생각해도 되겠죠. 네. 골라서 하나씩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들 앞에 거 다 이제 한 곳으로 모아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험 범위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거꾸로 돌아와서? 거꾸로 돌아갔어. 이게 전율 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요, 또 긴장이 확 돼요. 왜? 문제에서 혹시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구멍이 있을까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또 탁탁 집중이 돼요. 저는 다 메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메우는 과정에서 이제 딱딱 드러납니다. 손을 딱딱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 나 지금 문제 안 나온 건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공부 좀 해주세요라고 내 머리에다가 딱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구절구절에서 딱딱 오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고 나면 기본적인 학습이 거의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따로 모아뒀던. 네. 네. 아, 그거 또 꺼냅니까? 꺼내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이제 수시로 보면 돼요. 수시로. 재활용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분리수거했다가 재활용을 하는 거죠. 하나씩 보면서 완성도 높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면 제가 이것도 실험을 해보니까 아, 이미 실험을 하셨답니다. 네, 그렇죠. 예, 평소 보통 한 80점대 또는 70점대 머물던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다 95점을 다 넘기더라고요. 95점이요? 네네네. 와, 장난 아니네요. 혹시 홍공선생님 제 얘기에 시비 걸고 싶은 생각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좀 이제 검증을 좀 더 해보면 좋긴 하죠. 네, 근데 원리상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되려면 네. 제가 실험한 결과가 빗나가려면 이래야 되거든요. 문제화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문제가 나왔다. 첫 번째 이거고요. 근데 그것도 뭘까요? 마지막에 정독을 함으로 해서 뭘까? 잡아낼 수 있죠. 아, 그쵸. 마지막 D단계에서 이렇게 채워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는 공부와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본문을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풀죠. 이제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일단 본문을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돼요. 전혀 연관성 없고 뭐 재미도 없고. 이미 한번 배운 것도 그쵸. 뭐 새로움도 없고 또 다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금방 공부하고 뭘까요? 문제를 풀면 뭘까요? 명확한 장기 기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하게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틀리는 거예요. 안 하고 싶겠다, 진짜. 네, 무슨 얘기냐? 소위 기억에 잔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풀린 문제인데 며칠 지난 다음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는 그 잔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로지 내 장기 기억만큼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서 이제 2% 3% 무조건 다 틀리는 거거든요. 박살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예방했잖아요. 홍선생 죄송한데 제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이제 시비가 좀 평화주의자인데, 일단 약간 살짝 한번 제가 비트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네. 출발점이 좀 다르고, A, B, C 정도 문제집을 그렇게 관점으로 했고, 네네. 나머지 또 이렇게 재활용도 하고, 뭐 다시 한번 또 교과서 정도까지 했으면, 네네네. 이거는 정말 우리 모래로 치면 조그만 가느다란 모래랑 돌이랑 섞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시험 문제는 다 그 안에서 적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시험범에 해당되는 내용을 옮겨왔는데 이걸 처음부터 시험에 필요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하는 거고요.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험 참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정도의 시험을 경험하면 시험 노하우가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꼭 아셔야 될 게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에 대해서는요. 정말 마음 비우시고 아이와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충분히 나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언제 긴장이 됐니? 어떤 문제 실수했니? 왜 시간이 부족했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몇 대 맞을래하고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나면 그 시험을 한번 이게 쭉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프로 바스켓타들이 복귀하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위 그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도 발휘가 되고요. 자기가 왜 실수하는지가 미리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 머리가 생각보다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소위 메타인지를 담당하는 반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써먹으려면 거기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 자극을 주는 게 뭐냐면 질문이거든요. 왜 긴장했지? 왜 실수했지? 근데 아이들은 시험 보면 뭘까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 시험지를 쳐갖고 뭘까요? 복귀하지 않죠. 절대 복귀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이거를 부모님이 조금 부드러운 질문으로 네네. 그러면은요, 풀어주고 그러면. 수능 고사장에 들어갈 때 완벽한 실전 대응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어요. 네. 실전 대응 시나리오. 제가 만든 말인데 네. 이런 대목에서 긴장하니까 이렇게 대처하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죠. 거의. 그래서 제가 정말 실력은 뛰어난데 이 잔인한 단판승과 수능이잖아요. 거기서 좌절하는 학생들 참 많이 봤는데 그 친구들한테 부족한 게 뭘까? 노력도 아니었어요.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 문제를 쫙 풀다 보니까 풀리긴 해. 식이 전개되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내가 계산한 중간값은 정수인데 근데 보니까 보기는 소수예요. 그럼 이거 빗나간 거잖아요. 그죠? 미치겠네. 이런 상황 충분히 겪을 수 있거든요. 또 뭐 영어도 독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글의 주제가 파악이 됐어. 근데 보기를 보니까 해당되는 게 없어. 이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렇죠. 깜깜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독해 지문을 다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없어. 네. 그 내용 파악이 잘 안 돼. 가장 기본적인 동사인데 다른 의미로 쓰인 걸 갖다가 엉뚱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소설 쓰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미 겪잖아요. 시험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이미 겪었고 내가 그 상황이 어떤 어려움을 일으키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있어. 긴장하지 않죠. 그러면 돌발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 방법이었네요. 네네. 실전 대응 시나리오가 평소에 좀 차곡차곡 쌓일 필요가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은 추억일 뿐입니다. 좋은 추억 많이 쌓으세요. 네네. 그 추억 때문에 아이의 공부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이 홍콩TV 시청자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뭐 네. 충분히 지금까지 7개 영상을 다 정독해서 시청하셨다면 네.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또 우린 또 더 생각하게 되니까 네. 우리 소장님 책도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시면 꼭 또 홍콩TV 한번 꼭 나와주시기를. 제가 1분만 더 말씀드리면 좋아요. 우리나라에 학습법 되게 많아요.
거기에 저는 조금 뭐랄까요, 잘 선별하셨는가.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다음에 시즌2가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저를 또 이렇게 낚으시는데 아이, 제가 오늘 워낙 이제 홍콩세 만나면 즐거운 시간이고 자발적으로 낚이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맛있는 거 한번 네네네. 또 맛있는 걸 위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들, 생각들, 질문들 댓글로 많이 또 소장님한테 드린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시즌2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공공 굿!